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또 30일 수요일 출근하는 중이고요. 지금 시간이 가장 영상 찍기에 좋더라고요. 일하면서 찍으면 중간중간 끊기기도 하고 지금이 가장 편하게 길게 찍을 수 있는 시간이죠. 역시 제가 출근을 하니까 비가 좀 오네요. 막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닌데 어제보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는 것 같은데 나오니까. 다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빗길에는 감속이나 리어 버튼으로 이 백밀러에 물기 없애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 보니까 이제 어제도 찍긴 했는데 약간 이제 저도 초보지만은 진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준비 중인 분들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 전문적인 뭐 노하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초보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준비 중이신 분들은 겁을 많이 내시는데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 겁을 많이 내요. 물론 택시라는 게 고객을 운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되죠. 나 하나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천천히 운전했어요. 속도도 잘 안 내고 또 승차감에 엄청 많이 신경 썼거든요. 방지턱이라든지 해가 꼬이네. 방지턱이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막 속도를 많이 줄이고 커브도 이렇게 막 몸이 쏠리는 거 이런 걸 안 느끼게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해이해져서 그때보다는 한 10% 정도는 속도를 더 내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저는 뭐 방지턱, 커브, 또 과속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순환도로를 타도 계기판 120 이상은 잘 안 밟아요. 실제 속도로는 1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은 잘 안 밟고 방지턱 같은 경우도 속도 많이 줄여서 넘고 커브도 줄여서 돌고 이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한 손님은 어떤 택시기사님 차를 탔는데 멀미가 날 정도였대요. 막 이것저것 배려 없이 막 운전하시는 분이었나봐. 아 진짜 나 나오니까 비가 쏟아지네. 진짜 아이씨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 어제 쉴 때는 비도 안 오더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되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손님만 잘 받고 나면 그 뒤에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솔직히 별거 없어요. 안전운전하고 정해진 장소에 내비에 따라서 가서 딱 내려주면 되는 게 택시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길을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택시 운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요즘에는 그렇게 길을 잘 알고 하는 게 엄청난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내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뭔가 도움되는 부분은 있죠. 길을 안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 길을 안다는 게 택시를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택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광주를 거의 안 돌아다니고 다니던 데만 다녔던 사람이라 광주가 너무 많이 변해서 놀랐거든요. 여긴 분명히 가정집들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만 들어선 게 아니라 길까지 나버렸더라고. 그 부분에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겁 안 먹으셔도 되고 물론 이제 운전이라든가 좀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는 갖추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택시를 하시는 건 그냥 돈 벌려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운전 실력이라든지 고객 응대 마인드라든지 이 정도는 갖추고 계셔야 할 수 있는 직업이지 나 할 거 없으니까 택시 해봐야지, 나 운전할 줄 아니까 택시 해봐야지, 이거는 큰 오산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택시는 경기도 쪽은 모르겠지만 광주 지방 택시 같은 경우는
최하가 10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밥 먹고 살고, 12시간은 하셔야 좀 돈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하로 일하고 나는 먹고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노가다 뛰시는 게 나을 거예요. 택시는 그렇게 막 적은 시간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많은 돈을 그나마 만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알고 계시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비를 잘 다루셔야 돼요. 내비를 어려워하시면 택시는 힘들죠. 광주 길을 다 꿰고 계시다면 모를까.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되신 분들이 뭐 길 찾기에 좀 헤매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비를 잘 보시면 일단 쉬우시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미리 내가 회전할 방향으로 차선을 이동하신다든지, 그리고 전체 지도를 수시로 보면서 내가 갈 길이 이런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가구나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또 그 외쪽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광주에 뭐 고가도로가 많진 않지만은 몇 개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타서 어디로 갈 때 몇 차선을 타야 되는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만약에 운암동에서 운암고가를 타고 광천터미널을 가려면 1차로를 타고 넘어가시는 게 수월하고, 이제 운암고가를 타서 하남방향이나 무등경기장 챔피언스필드 방향으로 가시려면 2차로를 타고 올라가서 옆으로 빠져서 내려간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좀 나중에 혼란이 없죠. 그것도 모르고 고가를 타시면 당황스럽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헷갈리는 길이 상무지구에서 무진대로를 타잖아요. 이제 상무지구에서 타는 게 아니라 무진대로로 가다가 상무지구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무진대로를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송정역을 갈 때는 무진대로를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무진대로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 몇 번 실수했거든요. 나는 내비대로 갔는데 경로를 다시 탐색한대. 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운행을 하시다 보면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시작하시면 좋지만은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것도 좋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인데 실수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초보 티를 벗겠어요? 그럴 때는 고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진짜 성질 더럽고 미친놈들 아니면 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금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는 그만큼 제가 요금을 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또 말투도 중요해요. 이따가 3,000원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따 택시비에서 3,000원 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따 3,000원 빼드릴게요.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이제 기왕 이제 택시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너무 겁낼 거 없이 한번 뛰어들어 보시고, 다행히 어디 회사 생활과 다르게 나에게 안 맞다 하면 빨리 관둘 수도 있는, 좀 약간 접근도 쉽지만은 탈출도 쉬운 업종이기도 하죠. 내가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왕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되게 말을 잘하고 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심심하잖아요. 또 기왕이면 여자분들하고 대화하면 더 좋고, 또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세요. 열에 9은 여자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남자분들은 무뚝뚝해요. 어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 남자들도 참 무뚝뚝해. 그런 대화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대화하셔도 되고, 택시는 기본적으로 먼저 말을 못 걸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엮이는데 먼저 말을 못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기본적인 질문을 하죠.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또 방지턱 잘못 넘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는 먼저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여자분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 수도 있고, 이제 기본은 먼저 말을 걸지 말았는데 간단한 대화로 질문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이 대화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대화를 이어가셔도 됩니다. 대신 의견 대립이 보인다 싶으면 그냥 예 하시든지 뭐 정치 얘기라든지 뭐 다른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약간 의견이 다를 때 있잖아요. 괜히 내 의견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의견에 수긍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킨다는 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뭐 택시 얘기를 해도 손님들 별로 관심도 없고요. 자기 일 아니니까. 내 일도 아니고 내가 힘든 것도 아닌데 뭔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코너에 있는데 간단한 기본 교통법규는 다 알고 하셔야겠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사람도 없는데 지금 또 안 가고 있는데, 또 사람도 없는데 신호등 지키고 있어요. 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코너길에서, 우측 코너길에서 사람이 없으면,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나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방금도 저 사람들 한 두 대인가 열심히 횡단보도 신호등을 지키고 있네요. 답답하죠. 이 택시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교통법규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괜히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하시다 보면 카메라가 요즘 엄청 많죠. 30km 카메라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고 조심하시고 카메라 조심하세요. 카메라 한번 찍히면 반나절에서 하루 일당이 날아갑니다.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가슴 아프죠. 특히 우리 초보들한테는 하루에 몇십만원 벌면 한 5만원 10만원 될 수도 있는데 고작 10몇만원 버는데 카메라 찍히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카메라 특히 야간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고, 원래 카메라가 한 5km에서 10km 사이 오바는 약간 눈 감아주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한 5km에서 7km 이상은 넘지 마세요. 재수 없으면 그것도 찍힐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힘드실 텐데 어쩌겠어요. 택시는, 우리 법인 택시는 할 수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행을 해야죠. 사고 안 나게 다들 조심하시고, 예, 지금 저는 방금 가스를 넣었고요.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하여튼 오늘은 뭐 TV라든가 정보보다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기 위한 영상, 뭐 그런 영상이고요.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되, 택시 만만한 일 아닙니다. 운전만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지게차를 할 때도 이런 걸 느꼈지만은, 어떤 일이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 택시도 이 앉아서 12시간을 운전한다는 게, 그것도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 도로를,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을 태우고 운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겁을 먹고 진입하실 필요도 없지만 너무 쉽게 보고 진입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이미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뭐 저나 뭐 다른 유튜버 형님들이 도움될 만한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요. 예, 시간 나실 때 영상도 자주 찾아보시고, 보시면 뭔가 도움되는 말이 꼭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더라도 택시에 대한 기본적인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초보로서 비슷한 입장에서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다른 유튜브 뭐 1등 택시 형님이나 뭐 희망 택시 형님 이런 분들 보시면 이제 전문가로서, 고수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돼요. 저도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찾아보고 조건이 어떤지 일은 어떤지 많이 찾아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처럼 밥벌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저 이제 회사 거의 다 왔거든요. 비 오는데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리어 버튼 활용 잘 하시고 비 오는 날은 감속 운행하시고 사고 조심하세요. 그럼 살아서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뿅. 흔들려.